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이제 5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저분은 홍삼 안 줘요 라고 서원님이 올려주셨어요. 누구 홍삼 줬어요? 저 모르게 홍삼 몰래 드신 분 빨리 제보해 주세요. 근데 저는 아침마다 사실 엄마가 홍삼을 챙겨줘도 잘 안 먹어요. 오늘도 왠지 저의 도시락 가방에는 홍삼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뭐 홍삼이든 뭐든 아침에 무언가 챙겨 드셔서 여러분 건강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네, 저는 최근에 늘 이제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챙기고 하는데 지금 저의 건강이 약간 지금 비상 상황이죠. 코 쪽이. 네, 여러분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해 말씀을 제가 해야 하는 거죠.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월간 소식 함께 전해 듣도록 하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아프셔도 별로 막 이렇게 아프다고 티를 안 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신력이죠, 뭐. 정신력. 정신력. 네. 제 정신이 약간 해이해진 것 같네요. 아휴. 다시 한번 붙잡아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분위기 좋은가요? 좋죠. 왜요? 나쁠 게 뭐 있어요. 시장으로는 분위기 좋은 거 아니에요? 한국 증시도 괜찮죠? 그래서. 한국 증시는 약간 쏠림이 있긴 하지만 그래요? 어쨌든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어떤 분이 상황이죠. 뭐 국정원 한파 준비하는데 국정 우리나라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쏠림이 있어요. 쏠림이. 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주시장 뭔가 좀 더불어 같이 올라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심하면 머리 아프죠. 근데 저희 저는 딱 보면 분위기를 보면 알아요. 특정 주식이 올라갔는지 안 오는지는 네. 이 방송국의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서 우리 PD 분 계시잖아요. 우리 저기 신 PD. 얼굴이 그냥 보자마자 저를 보고 방긋방긋하는데 지금 막 웃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약간 웃는 상이긴 한데 네. 가끔 정말 이례적으로 우울한 날은 이제 그들 종목이 떨어진 날이죠. 오늘 그들 종목 올랐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히 홍보할 것도 없고 네. 오늘 그냥 가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3.9%가 올랐습니다. 5% 넘게 올랐었는데요. 3.9%. 네. 엔비디아 2.2% 올타임 하이죠. 사상 최고가. 테슬라 1.0%? 테슬라 좀 올라갔는데 네. 테슬라는 이제 $300 터치 직전까지 가 있죠. 2구인가 293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은행주가 또 급반등하는 모습. 그렇죠. 은행주는 실적은 예전보다 대부분 안 좋았지만 예상치보다는 다 비슷했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 기대하면 되겠고요. 다우지수 뭐 7일 연속 올라가는 모습. 그러면서 어제도 3대 지수가 모두 연중 최고가였거든요. 연초 대비. 다우지수가 뿐만 아니라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연중 최고가 이틀 연속 갔고요. 다우지수는 1년 만에 최고가. 오늘 52주 최고가를 기록하는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가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뭐라 그러셨죠? 걱정하지 마소. 그렇죠. 네. 마소 걱정은 하지 마소. 네. 네. 그리고 팔지 마소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네. 저는 평생 그런 말 안 쓰는데 하도 주위에 있는 두 명이 맨날 그런 얘기 하기 두 때문에 명이 누구예요? 장 부사장님. 장이랑 여모 장모 두 분이 그런 분들이 여모 대표도 예전에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장모 덕분에 다 그렇게 됐어요. 장모 인사 때문에. 아유 재밌잖아요. 네. 재밌나요? 네. 웃어주세요, 위원님. 웃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올라갔는데 네. 오늘 AI 코파일럿 가격 정책이 나왔어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법인 고객의 가격이 네.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깜짝 놀란 게 나온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보면 감이 없어요. 이걸 도대체 얼마를 받으면 얼마를 차지하면 깜짝 놀랄 만한 것이냐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업 고객 대상으로 사용자당 월 $30입니다. 사용자당. 예를 들어서 미주미의 저희 법인에 뭐 3명이 있으면 쓰면 $90 추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인당 $30인 거예요? per user죠. 이거 당연하죠. 비싸네. 여도은행크님 당연하죠. 조금 삼성전자한테 치사하게 $30 받겠습니까? 그래요? 조금 비싸네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월 $30만 더 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쓰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구동을 할 때 뭔가 촥촥촥 해주는 게 있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거죠. 거기다가 회의를 가지 않더라도 네. 회의를 나도 번역 요약해주고 뭐 이런 거 다 있다는 거죠. 회의를 번역 및 요약까지 번역은 해준다고요? 당연한 거. 번역은 제가 직접 듣지 못했는데 요약까지는 다 참석 안 한 회의도 다 해주고 뭐. 그래요? 이게 자세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요 오리지 그 공식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시면 나와 있고 네네. 요 시연한 영상이 나와 있으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월 $30라는 것 자체가 비싸다 싸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비싸다 싸다. 그럼 왜 오늘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가 네. 중요하잖아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월 10달러를 예상했다는 겁니다. 월 10달러. 아, 10달러로 했는데 월 30달러. 10달러까지가 어제의 주가라고 보시면 돼요. 어저께 주가. 근데 오늘은 월 30달러 했기 때문에 그거만큼 기존의 고객 곱하기 계산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가격이 바로 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발표 나면서 주가 개파르고 올라가는 거죠. 보통 뭐 그러면 너무 비싸서 사용을 안 할 수도 있다. 이거 맞죠. 가격 정제 잘못한 거 아니냐 맞죠.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 대응이 뭐냐면 이들의 대응 뭐냐면 진짜 자신 있다. 서비스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우리 댄 아이브스 형님이 재밌는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 네. 많이 배웠잖아요. 턱이 떨어지는 느낌 이런 얘기했죠. 그렇죠. 오늘 뭐라고 했어요? 아이 파핑 어나운스먼트. 눈이 눈이 번쩍. 튀어나와. 그래서 요원도 사진 갖고 있어요. 눈이 번쩍 떠지는. 네. 조금 더 뜨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눈이 이분은 또 최대한 했겠죠. AI 파핑 어나운스먼트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 주식은 많이 올랐다고 팔고 떨어질 때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네네. 미국 주식은 정확하게 실적으로 나와야 되겠고 아마 이 실적 요런 발표에 따라서 월가의 또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 25일 날로 알고 있거든요. 실적 발표? 25일 날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하니까 우리는 26일 새벽일 네네. 텐데요. 그때 또 나오겠죠. 네네. 근데 그렇지만 아마 빠르면 이번 주 중에도 아마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경험으로 보면은요. 자, 기대됩니다. 다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거랑 상관없이 일부에서 미국에서 요즘 많이 나온 얘기가 이건 단일 종목으로 ETF 아니냐. 아, 이 매출 구성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다양한 기업들을 마치 묶어놓은 게 마이크로소프트다. 네, 매출 구성입니다. 매출 구성. 요거 보시면 많은 분들이 느낌은 오실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애저는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이게 이제 2025년 되면 AWS 이길 수 있다는 거가 네. 월가의 시각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오픈AI 이번에 그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365 서비스가 33%가 네. 나와 있잖아요. 윈도우 포함해서 이런 게 있고 보안이 8.9%인데 이게 많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게임죠 게임 엑스박스 그런 것들이 다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요거는 저거잖아요. 노트북이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노트북? 네. 아, 노트북 이름? 마이크로소프트 이름 노트북 이름 죠 이름 뭐죠? 그거 예, 예. 그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에지 서비스 거기에 대한 광고 이런 거 듣겠죠. 이런 걸 하면서 전체적으로 투자의 어떤 ETF다. 라는 거로 시각 갖고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서피스. 서피스가 지금 7.4% 정도 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보면 이게 ETF다라는 시각이 있다. 많은 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이버 보안이 요새 더 크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사이버 보안 시장도 지금 맥켄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장보다 지금 10년 후에 10배 간다는 겁니다. 10배. 그럼 마소도 지금 매년 33%씩 그 비즈니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커지는 비즈니스에 마켓시장을 늘리고 있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대박 날 수 있거든요. 성장주네요. 성장주. 뭐 당연 그 성장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웨더부시의 대나이어스는 3조 달러가 내년 초라고 그래요. Early in next year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지금 내년 초반. 그동안 사실 고점에서 좀 마소가 등락을 보였거든요. 마소가 이제 먼저 달리고 나서 또 애플 형님 지나갈 때 좀 자리 비켜주고 뭐 이런 거 좀 있었죠. 예. 자리를 비켜줬다. 요즘 보시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쪽이 다 세상의 논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아우토반 이런 데서는 차선으로 1차선 계속 가는 건 불법이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나라도 그거 이제 시행됐잖아요. 나왔죠. 불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더라고요. 뭐 할 수 없죠. 몇 번 딱지 뛰면 이제 해결되겠죠. 근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혼자 가는 건 아니거든요. 더불어 가는 건데 지금 그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엔비디아는 뭐 특별히 말할 것도 없죠. 하여튼 뭐 오늘 2.2% 올라가서 또 올타임 하이 네. 하는 모습인데요. 예, 엔비디아는 오늘 멜리우스 리서치라는 곳에서요. 업계 최고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625달러. 그러면서 AI는 얘네를 이길 놈이 없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예. 이것은 CT도 또 얘기했잖아요. 또 뭐 500달러 뭐 얘기했지만 결국은 보면 뭐 지금은 당장은 올해는 얘네밖에 없다. 그래서 일부는 올해 AI 관련 비즈니스 얘가 돈 다 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8월 초에 실적 발표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놀랄 만한 가이던스 또 발표할 거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 모르겠고 여하튼 주가는 많이 올라갔는데 많은 분들의 질문은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 오탑니다.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 엔비디아. 지당 하니까 무슨 약간 올리고당 같네요. 그래서 이걸 그냥 저희 복사 붙이시게 하면 네. 지점장님한테 혼납니다. 지금. 엔비 지당이 뭐냐? 엔비디아가 뭐냐고 혼나죠. 많은 분들 질문이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야 되냐, 애플을 사야 되냐, 엔비디아를 사야 되냐, AMD를 살까요? 아니면 뭐 떨어진 거 뭐 갑자기 또 뜬금없지만 AT&T를 살까요?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그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애들한테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선택해 달라고 하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제 입장에서 보면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네. 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사시면 돼요, 그냥 제일 좋아하는 거.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샀는데 애플이 더 올라가고 네. 애플이 지금 사상치효과 샀는데 어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올라가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AMD도 오늘 갑자기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엔비디아가 올라갈 수 있고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가장 쉬운 거는 가장 묶고 있는 걸 사시면 되잖아요. 네. 가장 여러분들이 쉽고 너무나 뻔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저희가 11개 섹터를 매번 보여드리잖아요. 오늘도 아마 보여주셨을 것 같고요. 11개 섹터에서 어느 게 제일 많이 올라갔다. 오늘은 뭐 금융주가 더 올라갔겠죠. 금융주, 기술주 이런 거 보여드리잖아요. 네. 그럼 11개 섹터를 한꺼번에 살 수 있는 ETF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어요. 기억하시죠? 이 ETF는 XLK입니다. XLK. XLK 기술주를 한 번에 살 수 있는 ETF는 XLK고 $130 정도 할 겁니다. XLK 이건 뭘 갖고 있냐면 애플이 22.7%입니다. 오늘 현재요. 어제 현재죠. 네. 23% 정도 갖고 있고요. 이 ETF 하나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0.6%. 오늘 좀 올라갔겠죠. 엔비디아가 5%. 이거 합만 보더라도 50%죠. 네. 브로드컴이 좀 핫하잖아요. 네, 그죠. 4%. 어도비도 뭐 AI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때문에. 2.8% 올라가고. 세일즈포스는 올해 다우지수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간 겁니다, 지금요. 시스코, 액센추어, AMD도 있고 오라클 있고 오라클 이거 잘 손이 안 가거든요. 이 중요한 거가 50%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요. 50% 이상 갖고 있거든요. XLK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우, 오늘 사상치효과입니다. $180네요. 꾸준히 올라가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그냥 그 자꾸 주식 뭐 미국 주식 먼저 했다는 자꾸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건 저는 하지 말라고 항상 그러거든요. 그건 그 쌈납니다, 결국 지나고 나면 너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고 외부 사람한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돈 앵커를 얘기를 들어갖고 돈은 많이 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없죠. 간혹 가다가 만나면 다음에 딱 쏠게요 하면서 다음에 전화하자 그러고 전화 안 하는 게 인간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여돈 앵커 얘기 듣고 손해났다는 사람들은 그 말은 전 세계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러나 저나 여돈 앵커나 장우석 부사장은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보통 분들 그런 거 하시면 저는 끝이 좋은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뭐 3% 아침에 월스트리트 모닝 뭐 꾸준히 보든지 네. 아니면 그런 거 시간 없으면 그냥 지수 벤치마크 사시라 그러고 기술주 그러면 너무 이것도 XLK라고 말하실 것도 없어요. 기술주 관련된 ETF 있다더라. 그런 거 네가 한번 찾아보고 공부해봐.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절대 종목 얘기하시면 싸움 납니다. 네. 그래서 XLK 이런 거가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끼리만 알아요, 여러분.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XLK 이런 게 좋은 게 있다. 네. 이게 사상체 효과를 가더라. 이거 세 개가 딱 50%다. 50% 비중이다. 자, 그리고 테슬라도 $300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뭐 마소, 엔비디아, 테슬라 다 좋네요. 오늘 사실 보면 내일 주요한 실적 발표가 2개 있죠. 네. 테슬라,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도 오늘 5%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네, 테슬라도 좀 올라갔는데요. 그 어제 그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요. 테슬라는 그 매출이 얼마, 이익 얼마나 하는 거는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저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이미 자동차 회사는 현대차가 됐건 기아차가 됐건 포드가 됐건 뭐 GM이 됐건 자동차 판매 대수는 다 나옵니다. 월간 다 나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거보다는 약간 있다 그러면 이익 정도 단에서의 변동이 있을 수 마진. 있어요. 마진 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야 아마 테슬라의 아마 내일 관전 포인트는 이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사이버 트럭을 도대체 얼마나 만들어내겠느냐. 사이버 트럭을 올해 연말까지 네. 얼마나 만들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가 일단은 그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지금 만들면 일정 재고는 있지만 다 팔리는 분위기잖아요. 네. 어찌됐건.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캐퍼를 얼마만큼 빨리 늘려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풀 캐퍼로 돌리면 230만 대 플러스 알파거든요. 230만 대. 그러니까 그 계획된 걸 다 돌리면.
그렇지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더 늘리기 때문에 이미 발표한 거로 보면 어느 정도 지역까지 향한 건 멕시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인도를 또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해놨는데 아직 확정 안 됐고. 인도를 예. 큰 시장으로 그리고 또 다른 유럽 이렇게 하면서 캐포를 늘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는지 그 정도가 아마 관전 포인트가 아니고 어제도 잠시 말했던 로버트 비즈니스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보다는 너무 크게 민감하게 보실 필요 없다. 예. 마진은 뭐 그 마진보다는 결국은 자동차에서는 그 생 판매 대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을 내려갖고 마진이 떨어져갖고 실망감은 지난 분기였고요. 이번에는 제가 볼 그런 실망감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금융주들도 어제 밤사이 실적도 좋았고 주가도 엄청 올랐습니다. 야, 어떤 분이 재미나게 쓰셨네요. 테슬라, 마서 어느 게 좋으냐고. 이제 걱정할 종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두 개 다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금융주는 이제 급등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뭐 엄청 올라갔고 다 올라갔는데 표 한번 보시면 딱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다 보시면 PNC 파이낸셜에서 레비뉴가 미스한 거 빼놓고는 전부 다 오늘 발표한 거. 물론 금융주뿐만 아니라 로키드 마틴도 있는데요. 다 비트했죠. 그렇습니다. 다 비트했죠. 여기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작년보다는 안 좋았지만 이렇게 기대 이상 났다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었고 철수압도 꽤 많이 올랐죠. 철수압은 핵심 포인트는 그 돈이 빠져나가는 거가 좀 슬로해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모건 스탠리는 오늘부터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었죠. 네. 다음은 금융시장인데요. 10년물 금융이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달러도 뭐 이 정도인데 달러는 하여튼 이 99원, 102원 이 상태에서 달러의 약세, 달러의 하락이 어느 쪽이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럼 작년에 완전히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반대. 제일 영향을 크게 받는 것들 중에 메가캡들입니다. 전부 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압도적 지위 이런 것들이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결정적인 말씀드리면 이 달러를 약세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한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작년은 어이없게도 떨어졌죠. 왜? 자기네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손해봤는데 이제는 자기네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달러 약세 수혜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회사가 매출을 하고 이익을 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이건 아무나 할 이유 노력이 없잖아요. 애플이 달러의 약세를 위해서 노력한 게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금값도 조금 반등했는데 이건 달러랑 반대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유가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즘 계속 항공 이런 거 좀 항공이나 여행 수염을 써드리고 있는데요.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이거는 파이낸셜 타임즈 써놓은 기사인데 시각적으로 딱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나오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글이냐면 정확히 보면 전 세계에서 일간 도대체 항공 편수가 몇 편이나 운항되고 있느냐를 보면 알죠. 물론 여기에는 빌려서 다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건 있지만 이건 다 모아져 있는 거가 되겠고요. 이게 팬데믹 때요. 2020년 때 어디까지 줄어들었냐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단위는 100이거든요. 2100대, 2200대까지 줄어들었어요. 이게 100단위입니다. 100. 그러니까 여기는 2000이란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2013년 보면 최고치로 올라가죠. 거의 사상 최고로 가 있잖아요. 지금 13만 대 정도가 13만 회가 비행기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횟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확실히 그냥 다 회복을 했네요. 이제 회복하고 더 넘어서고 있네요. 그냥 흥미로운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전 세계에서 에어비앤비 리스팅이 가장 많은 곳? 리스팅이 많다는 건 방수가 많은 거죠. 방일 수도 있고 유럽. 예. 죄송합니다. 미국이에요? 시티죠, 시티. 시티요? 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유럽 쪽에서 프랑스? 파리? 딱 맞추셨죠. 아, 진짜요? 그런데 에어비앤비인데요. 네. 에어비앤비가 나왔는데 딱 거죠. 파리가 압도적이죠. 그때 말씀해 주셔서 저 찍었는데 진짜로. 네, 파리 어제 저 빨간 모자. 저는 하여튼 여행이나 이런 비즈니스가 계속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좀 약간 이건 머리가 좀 식히는 그림이잖아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이게 하나의 흐름이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안방에 앉아서 또 안방에 앉았다니까 너무 또 고리타분한 표현이긴 한데 이렇게
집에 앉아서 파리에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간다라는 뉴스를 사실 어디서 듣겠습니까? 위원님이니까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거죠. 제가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아서 되는 거고 또 요즘 이런 거 많이 재밌잖아요. 어딘가 TV에서 가끔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디 그 종편인가 어디서 해외 특파원들 해갖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사람 와서 토킹 오버 타는 프로그램인데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런 게 또 예, 있나요? 거기 무슨 유럽의 뭐 특파원인데 자기네가 찍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재밌더라고요. 좀 그런 거 좋아해요. 전 최근에 그 역사저널 그날이라고 혹시 아세요? 거기에 보면은 되게 유명한 분이 한 분 나오시거든요. 모르겠어요. 우리 김동완 프로님. 그래. 저는 이제 주말마다 그거 보면서 역사? 예, 역사저널 그날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는 금융시장 관련한 얘기를 쫙 풀어주셨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꼭 봐주세요. 로키드 마틴까지 볼까요? 네. 로키드 마틴 오늘 그 실적은 좋게 나는 주가 떨어졌는데 네. 이거는 덕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알죠. 밀떡들은 아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F-35에 뭐 신는 뭐 하나 장착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해결이 완벽하게 안 돼서 아직 못한 게 있고 또 하나가 이거 약간 그 다른 얘기지만 네. 민주당과 공화당 엄청 싸우는 법안이 하나 있어요. 그거가 통과 여부가 때문에 지금 걸려 있고요. 하여튼 이건 뭐 좋은 해상은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ITA가 안전할 거다. ITA가. 네. 그리고 아까 이거 보시면서 생각나는 거 하나 있지 않으세요? 뭐야? 이렇게 비행기 많이 타면 어떡하겠습니까? 트랜스다임. 안 그래도 채팅창에 요새 트랜스다임 얘기 왜 안 해주시냐고 했는데 고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찾아봤어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거 RSI 이렇게 올라가면 좀 쉬어야 된다 그랬죠? 네네. 약간 쉬었잖아요. 그러네요. 오늘 또 사상치 효과 또 가네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너무 주식을 그냥 올인하지 마시고 네. 이런 큰 흐름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수요일 순서 함께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여러분 혹시 하늘 보셨어요? 오랜만에 이제 비 내린 게 싹 거치고 나서 하늘이 굉장히 맑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한강에 그 뭐라고 하죠? 운무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물 위에 이렇게 쫙 물안개가 펼쳐져 있는데 그거 아직까지 안 가셨으면은 출근하시는 분들 가까우신 분들은 좀 한 번씩 자연을 쫙 이렇게 느끼면서 출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뭘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